9월 모의고사 21번.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는 많은 기업이나 많은 팀들에서 더 이상 오류 방지와 반복 가능성 이것만이 주된 목표는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바뀐 것이 창의성, 그리고 스피드, 그리고 힘네스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명민함이. 이 명민함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기발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해. 야, 너 어떻게 그런 것까지 생각했어? 이게 명민함이야. 그러니까 요 공통점이 뭐냐면 크리에이티비티 당연히 창의성이니까 반복되는 것을 피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거고, 스피드도 원래 이런 정도의 속도로 하는 걸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고, 명민함은 방금 얘기한 대로 남들이 생각지 않았던 걸 떠올릴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더 중요한 시기가 됐으니까 조금 어때? 요거는 느낌을 보자면 보수적인 거지.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보수적. 얘는 뭐야? 좀 진보적인 거야. 새로운 도전. In the industrial era. 자, 거기서 이제 다시 요렇게 대꾸가 되는 거야. 요 첫 문장이랑 요거랑 대꾸가 되는데, 첫 문장에서 우리 뭐라 그랬어? 과거에서는 반복 가능성이 중요하고 오류 방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게 정보화 시대에서는 이제 아니니까 정보화 시대 이전인 산업 시대에는 오히려 목표가 바로 요거잖아. variation. 이게 변화야. 변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나 창의성 따위를, 요런 거 이제 어휘 문제 나온단 말이야. 최소화시켜야 돼. 자, 생각을 하세요. 지금 생각을 해야 돼. 변화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오류가 없어야 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돼야 함을 의미하는 거야. 자, 딱 떠올리면 그거지. 공장의 작업 라인에서 반복된 단순 작업을 계속하는 거. 산업사회가 공장이잖아. 공장 만들면 내가 이렇게 부품을 끼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걸 제대로 해야지 공장이 돌아가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해볼까?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업화 시대에는 목표라는 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였어. 변화 없이. 변화를 최소화. 자, 좀 힘들겠지만 이제 재미있는 내용 하나를 배운다고 생각하고 지금 초벌구이를 하면 돼.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시험 대비 임박해가지고 막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해를 하겠다고 되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미리 좀 해주는 게, 지금은 시험 대비 때 어차피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지금은 맞아, 이런 내용 주제가 뭔지 나 배운 적 있어, 들은 적 있어, 이런 얘기구나, 세상에는 이런 얘기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주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실은. 응? 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익숙해지는 단계만 하란 말이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 그럼 다시 한번 대꾸가 되면서 그러니까 산업화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거다. 근데 다시 올라가면 산업화 시대엔 이게 중요했다. 그럼 뭐야? 이거랑 이게 대꾸가 돼야 돼. 그럼 정보화 시대, 이제 산업화 사회 끝났으니까 오늘날에, 이게 정보화 시대 얘기하는 거야. 오늘날에 바로 창의적인 기업들에서, 이 기업들은 바로 정보화 사회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여기서 이거는 최소화시키는 거였는데 이번엔 뭐 하는 게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니까 이번엔 이게 미니마이즈인데 여기는 맥시마이징. 미니마이즈와 맥시마이즈가 반대지. 그래서 변화를 이번에는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야? 최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더 필수적이고 중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오늘 옛날에 면접 보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럼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뭔가 하는 것을 답변하면 좋게 봤는데, 요즘은 틀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는 애들을 선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발한 생각을 하는 애들을 더 선호하는 사회지. 자, 산업화 시대에는 뭔가 특별한 생각을 하면 뭐라 그래? 이 새끼 또라이구나. 근데 지금은 오히려 또라이를 좋아하는 시대야.
또라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기억나지 순서? 띡, 띡, 몸을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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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이거야 지금 순서가. 자, 그럼 이제 갈무리를 해서 이 같은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이러한 상황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더 이상은 반복 가능성이나 오류 방지에만 신경 쓰지 않는 산업화 시대에서 우리가 다양성을 뭐하는 상황? 추구하고 최대화시키는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큰 위험은 뭐겠어? 그냥 서술형으로 말해. 오늘날의 시대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뭐겠어? 단순히 뭐 하겠다? 반복하고 오류만 막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사회의 최악의 답변이 그거야. 제가 뭐 잘못했어요? 당신 저기 내년에 재계약 안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저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도 당신은 잘라야겠어요. 왜 자르는 거예요? 불성실. 아니 그럼 여기 책에 있는 내용 얘가 하던 일을 똑같이 했고 실수도 없었다니까. 근데 재계약을 안 해. 왜 안 하겠어? 오늘날의 사회. 창의성. 창의성. 당신은 뭐 그렇다고 새로운 생각을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야. 그러니까 옛날의 산업사회는 어땠어? 오히려 그런 반복을 못하고 실수를 막 저지르면 자르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옛날의 사고방식을 가진 애들은 안치욱하고 최현준인데 최현준 나오면 재계약을 해야 되겠어. 따지러 오는 거야. 저 최현준 씨는 지난번에 실수도 하셨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안 했다가 그때 사고도 쳤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아니 그래도 당신은 창의성이 좀 부족해. 저 사람은 틀릴 때도 있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런 회사가 구글 같은 데야. 구글 같은 데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뭔가 실수가 생겨도 매니저가 뭐라 그래? 그래도 잘 한번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시도를 잘 하셨어요.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 오늘날의 시대에서 제일 위험이 되는 건 일단 뭐가 아니래. 지금 내가 예를 들어줬잖아. 실수해도 괜찮아. 오늘날의 시대는 실수를 해도 돼, 안 돼? 그게 제일 큰 위협이 아니라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자, 생각해봐. 실수를 한다는 건 뭘 했다는 얘기야. 그렇지.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 나. 또는 뭘 잃어도 문제가 아니야. consistency. 일관성이 아까 뭐였어? 일관성이 뭐였어? 실수 없이 정해진 틀에 맞추어서 계속 하는 거지. 그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일관성을 잃었다는 건 뭐야? 새로운 뭘 했다는 얘기야. 도전이나 새로운 방식을 추구했다는 거지. 그 와중에 실수하는 거, 이거 다 위협이 돼야 안 돼. 오늘날의 사회에. 그럼 거꾸로 과거의 산업사회에서는 이게 뭐였어? 위협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고. 오늘날의 이 같은 상황에서는. 그럼 이게 아니다. It's failing to attract top talents. 이것이 아니다. It's failing. 실패하는 것이다. 이시 받는 건 리스크야. 자, 중요하진 않은데 잘 봐. 이게 만약에 문법 문제면 여기에 접속사가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걸 이제 글쓴이의 어떤 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어법은 틀렸지만 그냥 접속사 있는 걸 보는 거야. 이건 문법 문제 안 나와. 그것이 바로 리스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이것이 위험이 아니라 but 여기 필요한 건 but. 그러면 이제 not A but B가 되면서 원래는 but이 있어야 돼. 문법으로 맞추려면. 그러면 위험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험이라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다. fail to. 앞으로 많이 보게 될 텐데 fail이 실패잖아. fail to는 그냥 뭐뭐 할 수 없다. 나 너랑 갈 수 없어. 그러면 I will fail to go with you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그것은 그 리스크는 곧 무엇이냐? 끄는 것을 실패하는 거야. 최고의 재능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 끌어들이는 것. 자, 무슨 얘기냐? 하던 일 잘하는 사람은 재능이 있다고 보지 않아. 누구나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니네 시간이 되니까 얘기하면 과거 산업사회는 인간의 가치가 무시된 거야. 자, 인간들이 다 서로 가치가 재능이 다르잖아. 근데 과거에는 그런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해가 돼. 무슨 얘기야? 똑같이 누가 됐든 똑같은 일, 주어진 일만 시키면 되는데 한 새끼가 튀어가지고 재능이 있어가지고 난 이렇게 해볼래요. 그러면 걔는 방해가 되는 거야 거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러한 재능 있는 사람들을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끌어들여야 돼. 특출난 인재를. 그거 실패하면 문제가 돼. 오늘날은 또 뭐야? 두 번째는 to invent.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도 과거에 문제가 됐어. 만들던 건 만들어야지 새로운 거 만들면 문제가 되니까. 또는 to change. 방향을 바꾸는 거야. 빠르게. When environment. 환경이 shift 뭐였어서요? shift. 원래 이동하다. A에서 B로 이동하면 자리가 어떻게 돼? 유지돼 바뀌어. 그래서 바뀌다의 뜻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컴퓨터 자판에서 시프트를 누르면 기능이 바뀌는 거야. 자판의 기능이.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앞에 failing 빼고 이 세 가지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야? 피해야 되는 거야? 추구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뭐다? 위험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현대 정보화 시대에서는 이 세 가지 것을 잘해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나중에 갈곡고 서술형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기업의 어떤 추구하는 바 세 가지를 찾아 쓰시오. 그럼 이 세 가지라고 뭐 재능 있는 인재 찾기. 두 번째 뭐 새로운 상품 개발하기. 세 번째 언제 그냥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고 환경이라는 건 기업 환경이나 어떤 경제 환경이야. 이게 바뀌었을 때 잽싸게 본인들의 방향을 뭐 하는 거? 바꾸는 거. 오케이? 선생님 아는 사람도 원래는 그 작업용 목장갑 만들던 공장을 하던 사업가였는데 코로나 사태가 딱 벌어진다는 정보를 듣고 그 작업 라인이 어차피 천을 봉제하는 작업 라인이잖아. 그 라인을 마스크 라인으로 바꿨어. 그래서 돈 꽤 벌었어. 남들보다 먼저 바꿔서. 그러니까 그 바꾸고 났더니 바꿔서 마스크 생산 라인 장갑을 마스크 생산 라인으로 바꾸니까 갑자기 국가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어때? 많이 팔 수 있잖아, 그지? 그런 사람. 근데 나중에 마스크 한참 이렇게 다 찍어내서 남들 다 산 다음에 코로나 다 이제 코로나 유행이 좀 사그라들 때쯤 이제 우리 마스크 만들어 볼까? 이러면 어떻게 돼? 그 오늘날의 환경이 그럼 뭐가 필요해? 그 코로나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빨리 습득해서 변화를 가져가 요새 성공하는 거야.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자, 그렇다면 consistency 무슨 성? 일관성과 repeatability 반복 가능성. 아까 우리 이거 뭘로 나왔어? 위에서 봐봐 빨리 봐봐. 이거 다른 말 뭐 나왔어? replicability라고 나오지? 요거랑 똑같은 말이 repeatability야. replicate도 반복하다고 repeat도 반복하다니까. 그래서 일관성과 반복 가능성. 벌써 생각 있게 읽는 사람들은 알 거야. 이게 과거 뭐에서 중요한 특성이었어? 어느 사회에서 중요한 특성이었어? 산업사회에서. 중요했던 이 특성은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be likely to 뭐뭐하기 쉽다. 또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오늘날에도 이렇게 꼰대 마인드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suppress 되게 중요해. 억누르다야. 억누르고 억압하다. 무슨 사고를? fresh thinking. 이게 바로 creative thinking이지. 이런 창의적 사고를 억누르니까 오늘날의 기업들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창의적 사고가 억압되면서 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단 말이야. 누구보다? 비교급.
요게 A, then B. 똑같지? to suppress 하는 경향이 있다. 뭐 하기보다는 가져다 주기보다는 너의 회사에게 profit, 이득을 가져다 주다. 수요동사니까. 수요동사 뭔지 알지? 간목, 직목. 너의 회사한테 profit, 이득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훨씬 더 신선한 사고를 억눌러서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오늘날 기업인이나 팀들이 가져야 되는 바람직한 자세와 태도야. 그럼 치우기 얘기해봐. 오늘날 가져야 되는 자세 뭐라고? 창의성. 또 상황이 변할 때 빠르게 변하는 뭐 등등의 얘기야. 창의성과 뭔가 변화에 쉽게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아까 산업사회가 이 새로운 도전을 피했던 이유가 뭐야? 그러다 보면 자꾸 뭐가 나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자꾸 새로운 도전을 하면 뭐가 생길 수 있어? 그런 하던 짓을 안 하면 뭐 할 가능성이 높아? 실패. 지금 니네 학습 환경도 조금씩 변하고 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공부할 때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하던 방식으로 가정을 해봐. 그때 방식 기억날 거야. 본문 외우고 막 생각 없이 막 쓰고 막 있잖아, 그지? 그 방식 그대로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변화 없이 하던 거니까 쭉 한다면 이득을 주겠어, 해를 주겠어? 해를 주겠지.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었다, 환경이 바뀌었다, 그럼 빠르게 거기에 맞게끔 적응을 해야 된다고. 자, 처음에는 안 하던 거니까 뭐가 생길 수 있어? 실수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중학교 때 90점, 100점 맞다가 고등학교 때 점수가 막 5, 60점 처음에 맞는 애들, 이런 애들 나는 바람직하다고 봐. 얘는 거꾸로 얘기하면 생각이 있는 애면 뭔가 도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점점 그 도전 방식에 그게 훌륭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적응을 하면 점점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성적이 우상향이 딱 되는 거지. 우상향. 응? 지금 저 뒤에 계신 최현주 씨가 아주 내가 봤을 때는 성적이 지금 분포도가 약간 그래. 지금 중학교 때 너 나쁘지 않았지 그래도 중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헤맸지. 헤매면서 제가 방법을 막 찾은 거야. 근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2학년 때 이제 성적이 지금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고, 영어 성적이. 그럼 앞으로 3학년 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근데 아직도 어떻게 대충 한 80점, 70점 맞지만 아직도 공부 방법을 제대로 못 찾은 자들은 이 나머지 2, 3학년이 좀 불안할 수 있다는 거지. 오히려 해가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하다 보면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사소한 실수라고 했어. 엄청난 실수는 또 데미지가 되겠지만. 자, 비록 여기서 Y는 비록이야. 비록 그 실수는 때로는 어떨 수 있어? 그 순간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주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선생님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다 없다는 영어에서 중요하지 않아. 지금 뭐 붙여놨어? S 붙였으면 복수 취급해서 help. 이건 아주 기본기인데 이거 다 알지? have and make 사역동사. 이게 아니면 뭐였어? 이거 이제 목투라고 계속 배운 거 아니야, 그지? 요 중간에 껴있는 놈 하나가 얘라고. 이거라고. 그래서 이 help만 우리가 준사역동사라고 부르는 거야. 요 놈만 딱 중간에 껴있어. 그래서 얘처럼 원형만 쓰기도 하고 얘처럼 to를 붙이기도 하는 거야. 한번 볼까? help, the organization이 목적어, run이 목적격 보어인데 지금 앞에다가 그래서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럼 이 많은 실수들이 오히려 그 조직이 빠르게 배우도록 돕는다.
그 실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실수해야 뭔가 배울 점이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1번이 이거고 2번이 아야. 이것도 그래서 주어가 mistakes니까 아라고 받아야 되는 거야. 그 많은 실수들은 critical 뭐였어? 뭐 우리말로는 이제 결정적인 이런 거거든. 중요한 한 부분이다. 바로 혁신주기. 자, 이게 혁신주기가 뭐냐면 혁신이 좋은 말이라는 건 알지? 그럼 이렇게 가다가 혁신을 거듭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혁신을 해서 다시 혁신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혁신해 나가야 된단 말이야.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면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기업이 조직이 성공하려면 규칙적으로 혁신하는 주기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주기의 시작은 바로 뭐니? 일관성이니 변화니. 변화를 했을 때 혁신 주기가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이제 이노베이션 사이클이야. 그 혁신 주기의 중요한 부분이 뭐니? 바로 많은 실수다. 자, 실수가 어디 벌어져? 여기야, 여기야. 처음에 할 때, 요때마다 작은 뭐가 따를 수 있어. 거꾸로, 그렇지. 실수가 따를 수 있는데 그 실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건 우리가 새로운 혁신 주기가 이제 뭐 되는구나. 시작되는구나. 라는 그런 표시일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실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뭔가 실패나 실수가 자꾸 보인다? 앞으로 뭔가 우리 회사가 변하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야.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규칙, 굉장히 절대적인 거지. 규칙과 프로세스, 과정은,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 규칙과 과정을 따르는 행위 이런 거야. 규칙과 과정은 no longer, 더 이상 최고의 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규정대로만 하는 게 최선의 답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규정에 따르게 되면 또 옛날로 돌아가게 될 테니까. 심포니. 왜 여기 교향악단이 나왔는지 알아요? 교향악단은 50명, 40명의 연주자들이 연주하는데 한 놈이 튀겠다고 안 치우기 첼리스트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지휘자가 맞춰 지 혼자 튀겠다고 첼리스트 갑자기 앉아가지고 안 치우기 일어나더니 비비비비비비 막 혼자 이런단 말이야. 그게 정보화 시대에는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서 이제 이거 괜찮은데? 그럼 우리 다음 공연 때 한 사람 딱 정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솔로 연주를 그렇게 춤추면서 하는 장면을 집어넣자. 이렇게 해야 좋아 그러면서. 그래서 옛날에 그 금난세라는 지휘자가 지휘자는 근엄하게 따박 걸어 나와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금난세는 느낀 거야. 잘 보러오질 않아. 클래식 공연이니까. 그래서 금난세라는 작가가 복장을 특이하게 하고 딱 연주하다가 관객을 보면서 어때? 괜찮아? 호응시키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클래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이지. 근데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관객들이 뭐야 저게? 이랬으면 이건 또 실패하고 이럴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틀에서 벗어난 걸 보더니 관객들이 좋아하면서 막 어린이 관객들이 맨날 보러 오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 연주단의 공연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 혁신적으로. 오케이? 뭐 예를 든 거고 여기서 말하는 심포니는 비유야. 비유. 튀면 돼 안 돼? 이게 바로 얘기하면 튀지 않는 튀지 않는 바로 위에 나온 이 내용 얘기하면 일관성을 유지하고 변화를 주지 않는 거야. 하던 대로 해야 돼. 이것이 이제는 네가 go for 무엇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추구라고 하는 거야. 추구. 네가 그것을 향해 가야 되는 있는 그대로 네가 그것을 위해서 가야 되는 그것이 아니다. 선생님이 what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뒷문장 어떻고? 불완전해? 전치사로 끝났으니까. 그리고 앞에 선행사 명사 있어 없어? isn't가 동사니까 없지? 그럴 때는 what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what이냐 대시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오늘의 정보화 시대는 네가 교향악단의 그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방금 안 치우기 혼자 튀는 것처럼 어떻게 알아요? Leave the conductor. 지휘자와 시트. 지휘자와 the sheet music. 이게 악보야. 자, 지휘자와 악보만 신경 쓰면 규칙대로만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이놈을 behind 어디에다 남겨둬요? 네. 뒤에다가. 그지? 생활 영어인데 leave your worry behind 무슨 뜻이야? leave your worry behind 걱정은 접어둬라. 그러니까 leave behind가 우선적인 것에서 뒤로 behind 뒤에다 남겨두라는 얘기야. 어? leave it behind 이러면 야 그거 좀 나중에 생각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휘자와 악보가 룰을 얘기하는 거야. 룰은 좀 접어둬라. 넣어둬라 이런 거야. 넣어둬라. 오케이? 그럼 뭐 해라? 대신에 재즈 밴드를 구성해라. 심포니의 반대 개념이야. 심포니는 튀면 안 돼 원래. 재즈 연주 들어봤어? 재즈 연주 소위 피아노 좀 쳐봤니? 재즈 피아노까지 배웠어. 그 나중에 피아노 언니들 잘 치면 재즈 피아노 단계까지 가잖아. 바이의 체르니는 악보대로 쳐야 돼. 근데 재즈 피아노는 뭐냐면 있잖아 가끔 이렇게 악보가 있는데 악보 안 보고 노래도 어때? 학교 종이 땡땡땡 음정 박자 맞춰야 되잖아. 근데 재즈는 어떤 거야? 학교 종이 땡땡땡 뭐 이렇게 악보에서 벗어나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지만 무슨 얘기지? 그게 재즈야. 그래서 막 재즈 연주 흑형들 막 하다가 막 악보다 막 하잖아, 그지? 어? 그럼 뭐야? 튀는 거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지. 그럼 재즈 연주는 매력이 뭔지 알아? 재즈 연주 공연은 들으러 갈 때마다 노래가 어떻게 져? 달라요. 다른 거야. 근데 심포니는 어때? 똑같아. 딱 똑같은 음악이야. 그래서 심포니 그 클래식 음악 공연은 정말 정확하게 연주했느냐를 실수가 없이 정확히 연주했느냐를 보러 가는 거고 재즈는 중간중간에 그래서 악보랑 틀린 그게 실수지. 실수가 있어도 어떻게 즉흥적으로 저렇게 순간순간에 아름다운 음악을 뽑아내냐 거기에 관점이 있는 거야. 여기서 비유법. 심포니는 산업사회, 재즈는 정보화 사회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알아들었어? 진웅이 이제 슬슬 뭔가 0점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0점이 뭐야? 0점을 잡는다. 들어봤어? 0점 조정 이런 말 들어봤어? 근데 그럼 뭔데 군대에서? 조심해서 잘 맞는. 0점 사격이라고 내 총이 얼마나 내가 총을 목표를 맞았다가 아니고 내 총을 얼마나 내가 잘 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건데 표적지에 이렇게 있어. 가운데 타겟이 이렇게 있고 여기 한 발, 세 발 쐈는데 여기 한 발, 오 잘 쐈어.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쏘면 이제 총 못 쏘는 거야. 0점이 안 잡혔다 그래. 근데 반대로 이렇게 세 발 쏘려 있잖아. 얘는 0점이 잡히네요. 이제는 사격을 잘 하는 거야. 너네 모르겠지만 총에는 사람마다 총은 똑같은데 어떻게 붙이고 조준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 같은 총인데 내가 이렇게 쏘는 놈도 있고 이렇게 쏘는 놈도 있으니까 각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조준점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총에는 이 가늠쇠 조절하는 그 톱니가 있어. 클리크라 그러는데 띡띡 돌리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가 됐으면 왼쪽으로 클릭 두 바퀴 돌리면 띡띡 와서 내가 총 쏘는 각도에 맞게 앞에 있는 가늠쇠가 이동을 해서 이렇게 맞춰준다고. 그럼 얘는 그것만 조정하면 요게 그대로 요로 들어와. 그럼 이게 뭘 의미해? 총 쏘는 자세와 총을 쏠 때 격발할 때 호흡하고 이 총 쏘는 방식은 잘하고 있다는 얘기야. 내 말 알아듣냐? 그럼 얘는 그냥 물리적으로 클릭 조정만 하면 온다고. 얘는 잡힐 뭘 못하나 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애야 얘는. 내가 친구들한테 0점이 잡혀 나간다 그러면 이제 뭐 좀 이제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왠지 필이 와서 그럼 이거야. 전쟁 나가가지고 한 발 쐈는데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그러면 전쟁을 못하지.
쉽게 말해볼까? 니네 이렇게 연습장에서 총 쏘는데 저쪽에 가서 계속 맞아. 그럼 이렇게 좀 땡겨 쏘면 좀 오조준이라고 하지. 오조준. 이렇게 하면 딱 옮겨질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쐈을 때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이런 애들은 뭐 어떻게 조정을 할 거야 이걸. 그지? 방법이 잘못된 거지. 자, 그 다음 22번. 0점이 잡혀나가고 있어. 칭찬이야 욕이야? 좋아한다. 자, 어떠한 새롭거나 여기 긴박한이라고 했는데 원래 threaten은 협박하다, 위협하다. 우리 안정감에다가 위협을 주는이 정확한 뜻이야 원래. 그러니까 보통 일맥상통한 게 새롭고 위협을 준. 새로우니까 우리한테 위협을 주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야. 적응력이 없으니까. 응? 아까 내가 오른쪽에 거 지웠는데. 이게 보여? 상황이 요구할 수 있다. 우리가 to 부정사하겠다. require가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니까 이렇게 to 부정사를 쓰는 게 답인 거야. 그래서 새롭거나 뭔가 위협을 주는 상황은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하도록. 이게 시키는 거니까 하라고 요구하는 거지. 하라고. make decision. 원래 단수면 make a decision인데 결정을 하나만 내리지 않고 여러 개를 내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이것저것의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새롭지 않은 상황이면 해오던 거니까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 내릴 필요가 없는데 새롭고 거기다가 우리에게 뭔가 위협이나 긴박감을 주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니네가 결정을 할 때는 이 this가 뭐야? 정확히 말하면 this 요거야. to make decisions야. 결정하는 거. 그게 this야. this가 결정하는 거. 정확히 말하면 새롭고 위협을 주는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 결정을 내려야 돼. 그럼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그냥 내리면 안 되잖아. 결정을 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이 정보가 있어야 돼. 니네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보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정보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어? 왜요? 근데 얘가 실실 웃어. 이런 웃는 결정을 내가 쳤을 때 이렇게 웃는 거지 지나가는 아재가 갑자기 어디 툭 치면 얘가 웃겠어? 인상 쓰고 반격하기로 결정하겠지. 근데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상황. 정보. 네가 내가 어떤 놈인지 아니까. 그래서 저 선생님이 그동안 생활해온 거에 정보에 미루어서 보자면 내가 이렇게 툭 쳤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아, 쌤 저거 장난일 거야. 그러니까 웃으면서 넘어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놈이 와가지고 너를 툭 치면 씨발 뭐야? 그것도 정보가 있지. 낯선 사람? 나 함부로 와가지고 이 사람 또라이가 공격할 수 있어. 일단 저렇게 툭 치면 피해서 이렇게 경계해야 돼. 이렇게 나온 거지. 어떤 결정을 내리냐는 과거의 정보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 특히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을 다른 비슷한 상황에 대한 정보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지. 결정을 하는 거야. 이해됐지 첫 줄? 그럼 이제 우리가 난감할 때가 언제겠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면 난감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군대 처음 가가지고 군대 얘기 자꾸 하는데 처음 가가지고 야 임마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군대 처음 왔단 말이야. 군대라는 것에 대한 뭐 얘기를 많이 듣거나 했으면 정보가 있을 텐데 처음 문외 아니야. 군대 정보가 안 없어. 그럼 이런 애들 되게 많아. 야 임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뭐가 없으니까. 정보가 없어.
자, so 그래서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거 지금 is가 동사인데 이게 주어가 되냐? important가? important 뭐야? 품사가. 형용사는 주어가 안 되지. 근데 so도 명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어가 없단 말이야. 이럴 땐 바로 도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치가 뭐야? 뒤집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원래는 주어 동사인데 강조를 할 때는 이렇게 도치를 시키기도 해. 자리를 바꾸어서. 이렇게. 우리도 있잖아. 나는 행복해. 이러면 되는 걸 행복해. 나는.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됐어? 요건 별도의 부사고 재난 상황 동안에 여기까지만 해석할게. 재난 상황 동안에는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것도 배운 적 있어? so 블라데. 이게 뭐였어? 아주 뭐뭐 해서 점점점 한다. 기억나? 여기 순서만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대단히 뭐해서 중요해서 that 어떤 일이 벌어져? 보통의 사회적 장벽들이 종종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이거 서술형이에요. 자, 얘들아. 선생님 이거 그러면 도치 안 시키고 쓰면 어떻게 돼요? 뭐 할 수 있을 텐데. Communication during a disaster. 재난이 벌어질 때 의사소통은 is so important. 이렇게 써도 돼. 이게 오히려 맞잖아. 주어. 재난이 벌어지는 동안의 의사소통은 매우 어때서? 중요해서. 그때 보통의 사회적 장벽들이 낮아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난이 터졌어. 그럼 내가 뭐가 필요하도 처음에 또 위협을 주는 상황이잖아. 그럼 나 뭐 있어야 된다 그랬어? 정보가 필요하지. 아까 군대 예를 들게. 군대가 재난이야. 군대 왔는데 막 위에 그 선임자들이 막 이 새끼들아 뭐 하는 거야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나는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근데 처음 겪는 상황이야. 그래서 옆에 보니까 같이 군대 왔는데 처음 보는 놈이야. 보통 사회에서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 걸어 안 걸어? 안 걸지. 그게 사회적 장벽이야. 낯선 사람에게 쉽게 말 안 거는 거지. 근데 이제 똑같이 이렇게 군대 가서 다 서 있었어. 앞에서 막 지랄을 해. 야, 이 서희도 모르고 난 얘 처음 보거든? 근데 뭐라? 어떻게 해요? 뭐 사회적 장벽이, 평소의 장벽이 어떻게 됐어? 낮아지니까 내가 말을 거는 건 내가 뭐가 필요해서 그래? 정보. 왜? 지금 긴박한 상황에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어디 뭐 등산을 하거나 어디 놀러 가가지고 뭔가 사건이 벌어지면 알지? 막 뻥! 뭐 교통사고 옆에서 나오면 낯선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빨리 거기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정보를 얻는 거야.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선생님이 충분히 쉽게 설명했지. 평소에는 이만큼 있던 의사소통의 장벽이 재난 상황에선 낮아진다. 서로 뭐가 필요하니까? 정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우리는 talk to stranger. 누구한테 말을 걸어?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거야. In a way. 방식으로. 평소에 우리가 절대로는 뭐 하지 않았던 방식이야. Consider. 생각하고 고려하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건다고 생각을 안 해본 방식이야. 자, 주어 never would consider. consider가 고려하다, 고민하다. 뭐뭐을 있어 없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뭐뭐을 고려하다.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이건 부사니까. 그럼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하니까 여기는 관계, 대명사, which나 대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왜 써주냐 하면 니네 원래 way 뒤에 관계부사 뭐라고들 많이 생각해? why, way면 뭐 how 이렇게 생각하잖아. 물론 같이 못 쓰지만 근데 이거는 완전해야 관계부사 how가 생략된 거지 불완전하니까 관계 대명사 which나 대시 빠진 거라고. 알겠어? 요거 두 줄은 이해되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한다는 말이야. 위기가 닥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틀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렇게 끔찍한 재난 상황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렇게 세지 않고 디제스터 정도가 아니고 비교적 relatively 높아 낮아 낮은 수준의 위협 정도가 아니고 그냥 혼란 상황에서도 자 위협 상황에서도 결정은 내려야 되고 혼란이 있을 때도 결정은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 내려요. 그러니까 앞에는 disaster 재앙이 아니라 그냥 비교적 낮은 수준의 혼란마저도 우리 인생에서의 such as 그런 혼란이 뭐가 있느냐? 소방훈련 또는 굉장히 늦게 오는 기차 연착된 기차라고 하지 이것과 같은 우리 삶의 낮은 수준의 혼란. 자 화재는 낮은 수준이 아니야. 거의. 실제 화재는. 근데 화재 훈련 오늘 소방훈련 하겠습니다. 그건 뭐 불이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이 난 것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잖아. 그때도 seems to give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The permission 허용 뭘 깨는 허용이야. 평상의 보통의 에티켓은 내가 쉽게 하면 매너야 매너. 이걸 깨고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을 허락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 학원에서 니네 다른 반 애들 잘 모르는데 모아가지고 다 한 교실에 모아놓고 지금부터 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옆에 애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한단 말이야. 보통 생각해보면 니네 고등학교 올라오자마자 중학교에서 올라오자마자 낯선 애들과 친구가 될 때 이거 아니었어? 그냥 다가갔다기보다는 학교 선생님이 뭔가 엄한 지시를 내리거나 자, 야, 빨리빨리들 여기 조를 짜가지고 좀 해봐야지. 이렇게 좀 긴박한 상황, 선생님들이 약간 경직된 분위기 이렇게 줬을 때 첫 마디가 근데 야, 뭐 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을 걸어보면서 친해지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히려 니네가 나중에 교직을 따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됐어. 우리 반 애들 친해지고 단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놀이. 여기 글을 읽고 이거. 아. 우리 반 애들이 자기들끼리 단합을 하고 경계를 허물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긴박한 상황. 교실을 막 무섭게 만드는 거야. 긴박한 상황. 이 시작해. 니네 하여튼 다 다음 시간에 보자. 이 시작해. 나가. 왜 저러는 거야? 우리 뭐 잘못했는데? 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야야 너 공부 잘하지 너. 너 시험 좀 잘 봐봐. 선생님 기분 좀 좋게 해줘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지. 됐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서술형 표시해라. 더비 기억나? 시험 때마다 나오잖아. 더 플러스 무슨 급? 비교급. 주어 동사를 써주고 다시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를 써주면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더 more important가 비교급이야. 더 중요해질수록 하나의 사건이 특정한
이게 사람이야. 대중, 퍼블릭. 특정 사람에 대한 사건이 더 중요해질수록. 아니 선생님, 여기 주어 동사라고 있는데 동사는 어디 있나요? 여기에 is가 생략된 거야. 왜 is인 줄 알아? 이 더비더비를 안 쓰면 특정 사람에 대한 event is important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 is가 빠진 거야. 그래서 특정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이 그만큼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이건 뭐야? 중요해진다는 건 위협이 된다는 얘기지. 그럴수록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더 urgent, 긴박해진다. 이게 더비야. The more detailed and urgent 된다. 그 소식에 대한 요구가, 요구하는 동사 있지. 요구가 점점 상세해지고 긴박해진다. 정보를 알겠다는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싶느냐? 좀 더 자세히, 좀 더 빨리. 이 요구가 강해진단 말이야.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야 이씨, 다음 시간까지 이거 빨리 풀어! 이렇게 위기를 주는 것보다 밖에서 지금 뭔가 뻥 터지는 게 더 위협을 주는 상황이겠지. 지금 저 밖에서 뭔가 폭발음이 꽝 들린다고 쳐봐. 그럼 옆에 있는 친구를 몰라도 내가 무슨 소리? 너 저 소리 들어봤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러면 전쟁이 터지면 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낯선 사람이라는 게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전쟁이 터지면 그냥 보이면 물어봐야 돼. 무슨 일인지. 그만큼 사건이 어떻게 될수록 중요해질수록 우리는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더 어때?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하고 더 긴박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뒤에 나머지 내용인데 사실 확인을 하겠어 안 하겠어? 지금부터 위기가 닥치면 빠르고 긴급하게 정보를 얻으려는 욕구가 강해진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세상 일이 그렇잖아. 빠르게 뭔가를 하려 할수록 뭐가 일어나기 쉬워? 실수가 일어나기 쉽지. 확인을 못하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그래도 뒷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정보를 빨리 얻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에 대한 공신력이 있다는 게 완전히 검증된 이런 거야. 여기 공신력 있는 검증된 그 사실의 출처 확인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위기 상황에서 내가 옆에 한테 무슨 정보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를 모르겠어. 확인을 못해. 듣기만 한 거야 그냥. 아 그래요?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없이 즉 그것이 무엇이든 신문사든 아니면 신뢰 있는 방송국이든 간에 그 무엇이 정보의 출처가 신문이든 방송이든 간에 그게 신문과 방송도 틀릴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지. 근데 그거 확인을 안 하고 그때는 소문들이 run riot. riot이 원래 폭동 이런 거거든. 그래서 run riot은 폭동 수준은 지멋대로 뻗어나간단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설명을 다시 정리할게. 이게 공신력 있는 출처야. 그러니까 비교적 신문이나 신뢰받는 방송국에서 보도된 사실은 출처가 확인된 거라고 본단 말이야. 다시 이 사실의 신뢰 공신력이 검증된 출처 그게 뭔데? 그게 신문이든 방송이든 그럼 신문이나 방송으로 확인을 하고 안 하고 신문이나 방송 같은 걸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옆에 사람한테 들은 얘기만 가지고 그게 소문이거든.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거야. 어디서 들으셨어요? 우리나라 공영방송 KBS 뉴스에서 어제 공식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런 믿어야 되는데 어디서 아니 뒷집 아저씨가 그러던데요? 이렇게 듣는 거야. 그 소문만 퍼져나가는 거야. 소문은 start, 시작된다. 왜 시작이 되느냐?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뭐라고 믿어? 그들의 집단이 있다라고 믿는 거야. 저걸 이렇게 끊으면 안 돼. 이렇게. 집단이 있구나. 어디에? 위험에 처해져 있으면.
자, 결론 나왔어. 사람들이 danger, 위험에 처해 있으면 공신력 있는 출처의 확인 없이도 믿어 안 믿어? 믿으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소문이라는 거야. 그게. 오케이? 그럼 사람이 위기에 처해있을수록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수록 소문의 퍼지는 속도는 확산 속도는 빨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비록 소문이 unproven, proven이 증명되다니까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않았을지 몰라도 feel they should pass it on.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잘 봐. 사람들은 믿고 사람들은 빼고 나면 그래서 feel 느낀다. 이렇게 끊는 거야. 이게 병렬이야. 사람들은 믿고 그래서 느낀다. 뭐라고 느껴? 그들이 그것을 빨리 뭐 해야 된다? pass on 전달하다. pass it on. 빨리빨리 뭐 해야 된다? 전달해야 된다고 느낀단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이게 본인만 위험에 처한 게 아니라 본인이 속해 있는 집단 자체가 위험에 퍼졌다고 생각해서 이걸 빨리 소문을 전달한다고. 그러니까 니네 잘 봐봐. 시험 보기 전에 햇소문 퍼뜨리는 새끼들이 있어. 선생님이 이번에 문제 뭐 이렇게 있는데 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니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거든. 그러니까 그때 뭔가 야 이번에 좀 개쉽대 이런 얘기 들었어. 공부 안 했는데. 그럼 어때? 위기감에 빠져 있었는데 시험 쉽다니까 뭔가 믿을 만한 자기 믿고 싶은 정보야. 근데 우리 반 애들이 사람이 착하거든. 우리 반 애들이 빨리 이것을 알아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퍼뜨리는 거야. 야 쉽다 그랬어. 그때 이제 최현준이가 너 어디서 들었어? 글쎄 어디서 들었더라? 어디서 들은 거 같은데? 하여튼 쉽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햇소문이 퍼뜨리는 거야. 본인만 위험에 처한 게 아니고 자기 집단도 뭐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의무감으로 막 일부러 소문을 전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if a worker 한 노동자가 들었어. 이게 이제 그 공부 못한 애 같은 경우에 한 노동자가 들었어. 뭘 들었느냐? 그들의 고용주야 사장님의 비즈니스 사업이 그러니까 자기가 종사하는 회사 일이지. was doing badly 잘 안 되고 있고 요거 첫 번째. 그래서 사람들이 going to be made redundant 해고될 것이란 말을 들은 거야. 자 이거 사장님이 한 얘기야? 아니라고. 누군가한테 들은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 퍼뜨리겠어 이 소문을? 동료. 그들은 아마도 전달할 것이다. 그 정보를 패스 온 누구한테? 다른 동료들에. 이런 햇소문이 퍼뜨려. 사장님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지가 이런 거지. 거래처에서 누가 오더니 그냥 인사말로 요새 이 회사 좀 어렵다면서요? 예? 나 처음 듣는데 그랬더니 아니 뭐 사람들이 좀 사장님이 힘들다고 하시던데 사장은 아니 뭐 힘든 게 아니고 딴 데 투자해가지고 다음 달에 뭐 더 돈을 많이 벌겠네 이러고 있어. 근데 그 거래처 사장님도 아닌 거래처 사람이 우리 회사 어렵다는데 안 치울 것 같아. 딱 듣고 그래. 윤지 보자. 야 회사 졸라 어렵대. 우리 짜른데. 그래. 그 사장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사장한테 가가지고 저희 해고하실 겁니까? 뭐 이러는 거야. 사장님 내가 언제 그랬어? 근데 아니 그런 말이 돌던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회사가 어려워서 자신들이 잘릴 거라는 게 뭐야? 일종의 위험 상황이니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믿고 패스 온 전달해 버려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헛소문이 쉽게 퍼진다. 언제? 헛소문이 쉽게 퍼진다. 언제? 사람들이 뭘 느낄 때? 위험을 느낄 때. 되니? 뭐 일 있어? 아니 근데 들어오는 표정은 굉장히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지각을 한 것처럼